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조용한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의 승진, 사업 성과, 자녀의 성적 같은 눈에 띄는 비교가 많았다면 이제는 옆집 노부부의 여행 사진, 친구의 건강 상태, 자식들의 효도 여부 같은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비교가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루를 잘 보내고도 누군가의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라는 생각이 불쑥 올라오고 방금 전의 만족과 평온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비교 심리의 무서운 점은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손주도 자주 오는데 우리 집은 왜 저 친구는 아직도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는데 나는 같은 생각이 스쳐갈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놓칩니다. 비교는 처음엔 자극을 주는 듯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한 72세 어르신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점점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즐겁게 수다를 떨고 돌아왔지만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모임에서 친구들이 여행 이야기, 자식 자랑, 건강 비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이 점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가서 기죽지 말자며 모임 참석을 줄였고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비교 심리가 관계를 끊고 고립을 부르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비교를 멈추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평가받으며 살아온 습관입니다. 젊을 때는 성적, 직장 성과, 집안 배경, 외모 등 수많은 기준 속에서 내 위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습관은 은퇴 후에도 남아 심지어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녹슨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듯 우리의 마음도 비교라는 습관에 의해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교는 결코 내 삶의 가치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의 의미를 흐리고 감사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비교 대신 관찰을 택합니다. 남의 좋은 점을 보되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배울 점만 가볍게 가져오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남보다 못한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인생은 내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의 가치는 비교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비교 심리는 겉으로는 단순히 남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마음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위험한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부족감을 키우고 다른 하나는 삶의 기준을 흐린다는 것입니다. 부족감은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기준의 혼란은 내가 원래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한 예로 2명의 65세 친구가 있습니다. 어 씨는 친구의 새 아파트를 보며 정말 멋지네. 나도 열심히 저축해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B 씨는 역시 나는 운이 없었어. 내 집은 왜 이렇게 낡았을까라며 속상해합니다. 둘 다 비교라는 상황에 놓였지만 어 씨는 동기부여로 B 씨는 자기 비하로 반응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낙천성과 비관성의 차이가 아니라 비교를 대하는 내면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B 씨처럼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를 통해 목표를 세우고 변화할 힘이 있었지만 노년에는 체력 환경 경제적 조건이 이전만큼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자극이 아니라 상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배울 점을 찾고 어떤 사람은
상실감만 느끼는 극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또 하나의 심리 함정은 비교가 끝없는 경쟁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로 마음이 흔들리면 다음 비교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앞서야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더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국 비교는 나를 평생 지치게 만드는 마라톤입니다. 이와 반대로 비교를 건강하게 다루는 사람들은 다름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되새깁니다. 친구의 건강 비결을 보며 부러워하되 그렇다면 나는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자로 생각을 전환합니다. 또 자식의 성취를 비교하며 속상해하기보다 우리 아이는 이런 점이 참 든든하네라고 자신의 기준으로 자식의 장점을 찾습니다. 멋지게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오래전부터 연습해 왔습니다. 그들은 비교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라는 필터를 거칩니다. 덕분에 남의 이야기가 내 마음의 평온을 흔들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쌓이면 비교가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배움과 격려의 도구가 됩니다. 비교 심리를 멈추는 일은 단순히 남을 안 보겠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의식적인 훈련 없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교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 다시 세우기 훈련입니다. 비교가 습관이 된 사람은 기준이 항상 바깥에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가졌는지가 내 만족의 척도가 됩니다. 이 기준을 안쪽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라는 주제에서 남이 몇 킬로를 걷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제보다 500걸음을 더 걸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재정의 문제에서도 남이 얼마를 모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목표한 금액을 계획대로 저축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기준을 안쪽으로 옮기면 남의 성취가 내 감정을 좌우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부러움을 존경으로 바꾸기 훈련입니다.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보통 부러움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러움은 쉽게 시기심으로 바뀝니다. 대신 그 사람의 노력과 과정을 존경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결과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비교 대신 배움이 생깁니다. 존경의 마음은 시기심을 누그러뜨리고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옵니다. 세 번째, 비교 상황에서 말 바꾸기 훈련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감정을 굳혀버립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네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나는 나만의 속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친구의 성취를 들었을 때 부럽다 대신 멋지다. 나도 내 방식대로 해볼게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완화됩니다. 네 번째, 감사일기 쓰기 훈련입니다. 비교 심리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감사 습관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감사할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볕을 쬐었다. 이웃이 나를 먼저 불러줬다. 저녁에 맛있는 반찬을 먹었다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일수록 좋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지금에 붙잡아두고 부족감 대신 충족감을 키웁니다. 5번째, 비교 차단 환경 만들기 훈련입니다. 비교를 자극하는 환경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SNS에서 남의 여행자랑 사진을 과도하게 보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콘텐츠를 소비하세요.
모임에서도 비교가 심해지는 주제, 예를 들어 자식의 성취나 재산 이야기가 반복된다면 대화를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돌리는 방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 5가지 훈련은 하루아침에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마음속 비교의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남보다 못한 인생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교 심리는 단순히 마음속 생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표정과 말투, 그리고 대화 내용으로 드러납니다. 문제는 비교에서 시작된 감정이 대화를 통해 전달될 때 상대방은 그 감정의 무게를 그대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비교의 말이 상처가 되어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 아들은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어라고 말했을 때 속으로 우리 애는 아직 그런 소식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무심코 아, 그렇구나 하면서 표정이 굳거나 그래도 그 회사는 요즘 별로잖아 같은 말을 내뱉게 되면 대화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건 내 비교 심리에서 나온 감정이 말에 스며든 순간입니다. 그래서 비교에서 비롯된 감정을 다스리려면 먼저 감정의 온도를 낮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3단계 비교 감정 언어법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감정 인식하기입니다. 비교로 인한 감정은 주로 서운함, 불안, 질투, 초조함 등입니다. 이 감정이 올라올 때, 아, 지금 내가 비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나를 휘두르는 힘이 줄어듭니다. 둘째, 감정 완화하기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나는 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문장을 떠올립니다. 이 짧은 문장은 비교의 방향을 끊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관계를 지키는 언어로 바꾸기입니다. 부러움이든 아쉬움이든 그것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는 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자랑을 들었을 때 대단하네, 너도 정말 자랑스럽겠다라고 먼저 인정해주고 그 뒤에 우리 집은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로 나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비교로 인한 감정이 대화에서 경쟁이 아니라 교류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정적인 비교 대화를 피하는 기술입니다. 모임에서 누군가의 성취가 과하게 반복될 때 굳이 그 주제에 오래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 나도 예전에 도전했던 일이 생각난다처럼 대화를 옆길로 살짝 틀어주는 것도 감정 통제의 한 방법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비교의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라는 말은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대신 나는 내가 이렇게 해준 게 참 고맙다라는 말로 바꾸면 비교 없이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누구네 남편은 누구네 아내는 이라는 말은 사랑을 식히고 방어심을 키우지만 당신이 해준 덕분에라는 말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비교로 생긴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빛나는 사람들의 대화에는 이런 지혜가 묻어납니다. 감정을 가다듬어 나온 말은 상대의 마음을 지키고 동시에 내 마음의 평온도 지켜줍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는지를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비교 심리 속에서 나온 말은 무심코 남을 깎아내리거나
나를 낮추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비교를 내려놓고 나를 인정한 사람의 말은 힘이 있고 따뜻하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한 75세 어르신은 젊은 시절 내내 비교 속에서 살았습니다. 친구의 성공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속으로는 초조했고, 가족 모임에서 자식들 이야기가 나오면 은근히 위축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60대 후반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면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을 보느라 내 인생을 반밖에 못 살았구나. 그 후로 그는 의식적으로 비교를 끊고 말부터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좋겠다 대신 그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네로, 나는 안 돼 대신 나는 이런 걸 해볼 거야로. 불과 몇 년 만에 그의 표정과 말투는 완전히 달라졌고, 주변 사람들도 요즘 참 편안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찾아오는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남의 속도와 방향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니 내 삶의 걸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의 온기입니다. 비교 없는 대화는 상대방을 긴장시키지 않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남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노년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는 재산이 아니라 품격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은 자식과 손주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오래도록 기억되는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너는 왜 대신 너는 내 방식대로 잘하고 있으니 조금씩 해보자라는 말을 해준다면 그 아이는 평생 그 따뜻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비교 없는 말은 듣는 이를 편안하게 하고 말하는 이에게도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빛날 수 있는 이유는 젊음이 아니라 이런 자유와 평온을 담은 말 덕분입니다. 나의 마지막 시기까지 남을 이기는 말보다 서로를 살리는 말을 남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남보다 못한 인생은 없다는 진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걷고 있고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쉼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